그것은 알기 싫다 2부 시사 해설. 그렇게는 알기 싫다. 네, 2부 시간입니다. 1부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모으러 가거나 저희들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미 앞에 2시간 동안 1부를 녹음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시점에는 제가 지금 떠들기 직전에 보이스웨어가 튀어나와서 너무 재미없어서 편집하였습니다. 뭐 이런 설명을 했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웨어가 북한 사람이에요. 너무 재미없어서 거저. 아니 좀 그 북부 지방의 사투리가 좀 나와요. 이 보이스웨어가 방공방첩.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여성 목소리는 북한 아나운서하고 그죠, 좀 그렇죠. 비슷해요. 네. 저는 이랬습니다. 거기서 목에 핏대만 좀 세우면 딴지 998 이용입니다. 예. 998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네. 이 용어를 생각해낸 게 네. 오스틴 파워였어요. 거기 나오는 프라우 뭔데? 그 악당 여자친구로 나오는 그 여자 있잖아요. 근데 그분 소개가 그거였어요. 구세군 998였어요. 설버에이션 아미. 네. 예, 998. 네. 딴지 나치오날 민족주의 사회민주당 당수 이용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2부입니다. 그 2부입니다도 한번 하시고 1부입니다도 한번 하시죠. 1부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뉴스도 아니고요, 학술 프로그램은 더더욱 아니고요, 아까 이용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페셔널 방송 만드는 사람들은 중2 학생이 이해할 수준으로다가 그걸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고 방송을 만든다! 근데 우리는 중2 중에 좀 배운 게 많아서 친구들이랑 대화가 안 통하는 중2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방송을 만듭니다. 고로 우리 방송도 기본적으로 예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능입니다. 예능인데 새로운 지적 욕구를 물고 늘어지는 예능입니다. 그래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그것을 생각한 다음에 준비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한 주인가 2주간에 저희 회사에서 만든 트위터 계정으로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고 제 얘기를 들어서 봤더니 이 황우석 박사 사건에 대해서 저는 이제 뽀샵들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에 대해서 PD수첩팀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책을 쓰셨던 노광준 PD 맞으시죠 이분? 이라는 분의 이북으로 저는 잠깐 빌려가지고 슬쩍 봤습니다. 더 매직 다시 보는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신 청취자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정도 훑어봤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에게, 그러니까 못 읽어보신 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황우석 박사를 선의의 피해자로 일단은 보고 시작을 합니다. 이건 기자 정신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파헤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래야 돼요. 이 사람이 피해자일 것이다, 가해자일 것이다라고 심정적으로 결론을 내놓고 난 다음에 취재를 합니다. 그랬다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뒤집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에 맞춰가지고 이제까지 봤던 사실들을 재구성해서 책으로 내기도 하고 기사로 내기도 합니다. 그거는 저널리스트가 언제나 그래야 돼요. 아무 의견 없이 거기 들러붙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사람들이 어떤 스토리를 읽는 기사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창작 작가에 다를 바 없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사를 가진 팩트를 나열을 하는 겁니다. 팩트를 나열해 서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을 들 수도 있고요. 반대소일 수도 있습니다. 네. 노광준 PD라는 분, 제가 지난번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PD수첩의 한학수 PD의 책. 여러분 이 뉴스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요? 이 책, PD수첩을 당시에 어떻게 만들었나는 제작 과정. 이 담겨있는 이 책하고는 논지가 반대입니다. 황운석 박사를 선의의 피해자로 보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봤고요. 그리고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 노광준 PD님의 이 책하고 문체와 이야기 구성 패턴이 정말 판박이처럼 똑같았다고 느껴지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가 작년에 내셨던 박근혜 스타일 2012라는 책입니다. 이야기를 풀어내는 패턴이 정말 똑같습니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비과학적이고 감성적인 접근을 하더군요. 편들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사람이 좀 무섭습니다. 앞에 뻔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이 당연하고 또 당연한 사기 사건을 예를 들어 황우석 박사 개인이 사람들이 다 듣고 보는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광우병 내성소를 실제로 양산해낼 수 있었으면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실증 사례 말고 반증 사례 말씀드려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반증 사례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이 사람이 사기꾼임을 확신합니다. 감성으로 과학을 숨긴다.
근데 그 감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감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적 있죠. 뭐뭐 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서리법이 의사과학에 많이 쓰입니다. 네. 왜냐하면 공감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들이 진행하고 있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2부 그렇게는 알기 싫다 시간에 맞아 1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차나 맥주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내놓고 자기의 흉금을 까발리고 대화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과학의 분야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이야기 창조의 제왕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위해서 후삼국에서 달려와 주신 Up from the past 예. 궁뚝심송 정치부장님 모셨습니다. 제 닉을 자꾸 개조를 하시면 말아주세요. 네. 워낙 이상한 어휘들이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저희가 공개 방송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상당히 와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중이고요. 네.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했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빈정이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뭔데요? 그래도 이제 명색이 이제 책을 팔고 막 사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순간 옆을 딱 봤더니 아웨로님한테 그 사진을 같이 찍자고 줄 서 있는 줄이 제 앞에 서 있는 줄에 한 10배는 서 있더라고요. 네. 저 정말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요. 참. 사진 많이 찍혔죠, 그날.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그날. 네. 역시 인기를 얻는 자는 보통 극우파죠. 예. 예. 근데 그 공개 방송을 하다가 다시 스튜디오 안으로 돌아오니까 참 마음 편하고 좋네요. 진짜요. 이 환경 너무 좋습니다. 네. 뭔가 얘기가 더 잘 나올 것 같고, 네. 개그를 쳐도 잘 통할 것 같고. 네. 어떤 분이 이제 지난번 녹음 분량을 들으시고 나서 공개 방송이라서 그런지 물뚝 목소리가 좀 긴장한 걸로 들린다. 맞죠? 엄청 긴장했습니다. 그럼요. 긴장 안 할 수가 없어요. 옆에 계셔 보셨으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 사람 건드리면 깨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때 또 약속드렸듯이 밀려있던 AS를 처리를 하죠. 저도 AS가 있습니다.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그 아담이라는 말이 이름 짓는 자라고 했었는데 네. 근거가 없습니다. 왜 그랬어? 그거 없어? 그냥 아함 뭐 이런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이고요. 부크. 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란 어떤 의미의 뭐 그런 건데 굳이 이렇게 애둘러서 하면은 이름 짓는 자라는 뜻을 유치하지 못하는 것만도 아닌 듯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렇고 그리고 이 유사과학자! 그리고 네. 한 3단계 돌아가야 나오는 얘기. 네. 이런 걸 이제 확정적으로긴 어투로 하지 않은 가로 끝내면 이제 의사과학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신세계 에반게리온,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에 감독을 한 분은 안노 히데키가 아니라 안노 히데아키죠. 안노 히데아키 선생. 그리고 나카다 히데토시가 히데요시인지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는 거. 어쨌든 제가 일본어 쪽에 교양이 없다는 걸 확실히 그러니까요. 증명해주는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K2 소총 야간 간음쇠에 발라진 물질은 라돈이 아니라 트리튬이라고 합니다. 그 AS는 저도 좀 더 자세하게 예.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얘기해보죠. 라듐과 라돈 얘기에서 출발하는 건데요. 네. 라듐 얘기하면서 라돈을 언급했는데 이제 댓글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라듐과 라돈은 다른 물질이다. 라는 지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물질은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면 이제 라듐이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면 그 결과물로 라돈이 나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라돈이 어떤 뭐 신경통 뭐 이런 거에 이제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네. 지금도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때 이제 사우나에서 라돈탕이 유행했고 사라졌지만 지금도 라돈을 어떤 자연요법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효과 있다 없다는 장담은 못 드리는 거죠.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K2 소총 야간 간음쇠에 트리튬이 발라져 있다고 해서 트리튬 하니까 뭔가 무섭잖아요. 근데 무서운 물질 아니고 삼중수소입니다. 삼중수소요? 트리튬이 삼중수소죠. 네, 예. 삼중수소 그러니까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수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중성자가 하나 두 개 더 있는 거죠. 두 개 더 있나? 예. 두 개 더 있는 수소라서 이게 일반 수소보다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지금 뭐 H3예요? H3가 아니고요. 아니요. 그 H3면 H 원자가 3개가 있는 거고 동위 원소예요. H의 동위 원소죠. 주기율표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데 국문과의 정신을 잃게 만드는 이야기가 지금 같은 위치에 있는데 중성자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질을 가지는데 중성자 때문에 질량이 더 크고
그 붕괴를 일으켜요. 자가 붕괴하죠. 네. 네,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야광 물질이 나오게 한다는데 어쨌든 인체에는 무해하고요. 네. 과탐 절반 맞고 대학 간 입장에서는 당최. 네. 그게 그 야광 물질 얘기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야광 물질은 이제 야광 시계를 언급하면서 네. 그러니까 뭐 라돈 같은 걸 써가지고 야광을 한다 뭐 그랬는데 야광이 굉장히 복잡한 기능이에요. 네. 그러죠. 일단 야광 그럼 밤중에 이제 빛이 나는 거를 생각해 보면 네. 뭐 전기 쓰는 조명 말고 그게 축광 방식이 있고 발광 방식이 그 있습니다. 콘서트 때 흔드는 거 그런 거요. 그건 화학적 야광이에요. 아, 그래요? 일단 축광은 네. 스스로 빛이 안 나요. 그러니까 밝은 빛을 쏘이면은 그 빛을 저장했다가 그걸 천천히 모았다가 방전하는 이제 거죠. 천천히 나오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르니까 공문과 학생이 쓰러진 데 이어서 이제 경영학과 출신 학생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인체에 무해한 물질이 축광인 거예요. 네. 또 이런 예를 들면 이상하지만 낚시 미끼 중에 이제 그 가짜 미끼를 쓰는 루어 낚시에 그 축광 물질을 함유한 미끼들이 있습니다. 그럼 밤중에 밤 낚시를 할 때 이 축광 성분이 있는 그 미끼는 휴대용 라이트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 누르면 충전됐다가 이렇게 팍 터지는 거 있죠. 이제 그 카메라 플래시 같이. 네. 그걸 갖다 대고 이제 불을 한번 튀겨줘가지고 축광을 하면 약 이게 한 3분 정도 빛이 납니다. 루어 낚시의 루어는 뭐예요? LUR이에요? LURE. 미끼를 걸어가지고 하는 그렇죠. 거구나. 예. 그 축광은 그런 정도 수준밖에 못 쓰는 거예요. 낚시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하여튼 야광식의 축광도 가끔 쓰여요. 밝은 데 있다가 오늘 시간 내가 깜깜해지면 아는 게 없네. 예. 순간적으로 환하게 보이다가 네. 한 10분 지나면 어두워지는 그런 것들이 다 축광입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트리튬이나 뭐 이런 걸 방사성 물질을 쓰는 야광은 네.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는 거죠. 빛을 내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빛을 내는 원리냐면은 방사성 물질이 천천히 붕괴를 하는 겁니다. 네.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내죠. 네. 그럼 방사선은 굉장히 주파수가 높은 전자기파라서 핵 양력이죠. 그렇죠. 예. 에너지가 바깥으로 튀어나온다고 해서 사람 눈에 보이진 않아요. 네. 그 가운데 방사성 물질을 놓고 그 주변을 형광 물질로 감싸는 겁니다. 일반 형광등도 속에서는 거의 자외선급 이상이 나오죠. 그게 그 형광등에 발려져 있는 형광 물질에 때리면서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거죠. 나오죠. 예. 그 야광이 그런 원리로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이제 방사선의 어떤 인체에 대한 살상력을 잘 몰랐던 시절에는 예. 실제로 라디움 같은 걸 막 넣습니다, 속에다. 네. 근데 그 위해성이 알려지니까 이제는 굉장히 약한 방사성 물질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중수소, 트리튬입니다. 트리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이유는 트리튬을 모아서 수소폭탄을 만들기 때문이죠. 아, 그래요? 네. 핵융합에 쓰이죠. 핵융합 반응에. 네, 왜냐하면 이게 붕괴를 잘하기 때문에 일반 수소는 굉장히 안정한 물질입니다. 예. 핵융합에 쓰이면서 네. 그 결과로 이제 헬륨 원자로 바뀌죠. 네. 그 트리튬들이 막 섞이면서 그때 태양에서 일어나는 네, 그게 태양의 원리입니다. 예. 아까 내가 열심히 이용 때려 막아줬으니까 이번에는 진행 좀 많이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당최 몸은 입이 떨어지지 않는군요.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AS 할 건 원래는 제가 얘기한 게 맞았는데 틀린 지적이 들어올 경우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건 좀 반응해야겠다고 한 게 이런 잘못된 지적이 환빠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뭐 트랜스포터에 제가- 배 나오는 거? 예, 아우디 그러니까- 나오는 거? 그러니까 효무제가 아니라 한무제라는 지적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건 사기를 읽지 않고 지적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거 확인했는데 맞았는데. 효무 황제를 줄여서 무제거든요. 네. 근데 중국 역사에 무제가 엄청 많기 때문에 한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사기를 읽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 이야기를 다룬 그 편 이름 자체가 효무본기예요. 모를 수가 없죠. 효무제, 효무황제, 한무제, 한나라 세종 다 같은 사람입니다. 또 다른 비슷한 지적은 뭐였냐면 대원열전이 아니라 대완열전이에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한자로 읽으면 구불 완자 해가지고 대완이 맞아요. 대완열전이 맞는데 이걸 나라 이름일 때는 원이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그건 뭐 학자들의 뜻이에요. 한자를 읽는 예. 도금이 다르다. 제가 경영학과를 졸업하면서 국사학과 졸업 논문을 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뭐 졸업 안 한 거 아니야? 근데 잘못 내가지고 지가 쓰고 아니, 싶은 과에 그냥 졸업 논문 그- 내는 바람에. 그 스토리는 뭐 그래요. 하여튼 그런 스토리는 뭐 그런데 어쨌든 이 덕후.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예. 한자를 좀 안다고 네 맘대로 번역하지 말아라. 그렇죠.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그 번역이 미비한 논문이라고 해서 네. 미비해가지고 자신이 번역했다면 네. 반드시 대조해봐라. 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크로스 체크를 해야죠. 네. 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이 아니라 완이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사기를 국내 최초로 우리말로 완역한 성대 정범진 교수팀에게 문의하세요. 미국의 우상 투팍 샤커 책 한 권 번역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네. 대체 제일 별거 다닌 것 같은 단어들을 찾는데 막 이틀 사흘 걸리는 거죠. 네. 예, 무서운 일입니다. 네.
돈 받고 하면 무서워. 이제 물뚱님의 AS. 아, 예, 또 있습니다. 네. 예. 네. 이거는 실제로 제가 틀린 내용이죠. 네. 퀴리 부인 부부가 다 암으로 죽었다. 네. 근데 남편은 암으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교통사고가 요즘처럼 이렇게 차 몰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마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그것도 그 파리 시내를 지나가는 집마차에 치여 죽었다니까 상당히 고통스럽게 죽었을 가능성이 있죠. 일단 퀴리 부인 부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재밌는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부인은 마리 퀴리죠. 마리 퀴리. 예. 남편은 피에르 퀴리입니다. 네. 남편이 교통사고로 이제 죽은 다음에 네. 실제로 그때 죽을 때도 네. 남편도 초기 증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관절이라든가 이런 고통을 많이 호소를 했고 폭진이라고 하나? 아니, 뭐라고 하지? 피폭이죠. 피폭. 방사능 피폭 효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남편의 제자 중에 폴 랑주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 폴 랑주뱅하고 마리 퀴리하고 연인 사이가 됩니다. 불륜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 퀴리는 이제 남편이 죽긴 했지만 네. 랑주뱅은 부인이 있는 남자였거든요. 어허. 예. 근데 이제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프랑스 언론들이 그 마리 퀴리를 굉장히 비난을 하죠. 그래가지고 심지어 노벨상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단신 처리를 해버리고 막 이런 피해를 좀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상대역이었던 그 랑주뱅이라는 사람은 아인슈타인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연구 분야가 아주 거의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광전효과로 노벨상을 타잖아요. 네. 광전효과하고 비슷한데 이제 브라운 운동에 대한 논문도 쓰거든요. 아, 그게 뭐더라? 브라운 운동 그거 담배 연기 입자가 공기 중을 갈 때 지그재그로 막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거. 근데 그걸 해석해 주는데 그 랑주뱅이 꽤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지금도 브라운 운동 해석할 때는 랑주뱅이 만든 방정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 다 방송 나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안 나가도 됩니다. 당최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편집할 때 고민도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랑주뱅이 굉장히 뛰어난 물리학자였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저도 거예요. AS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춘심애비님이라는 분이 보내주신 AS 사연입니다. 네. 말투를 따라해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알기 싫다 14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딱 생각해봐도 네. 그냥 있죠. 그것은 알기 싫다 14의 내용 중 제가 언급된 부분에 대한 AS가 생각나서 세너제이의 반도체 그런 게 많은 것도 맞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실리콘밸리가 샌프란시스코 바로 아래인 산마테오부터 해변을 따라 쭉 내려가는 세너제이까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및 첨단 과학단지가 매우 많다는 얘긴데요. 야후와 HP, 애플부터 시작해서 구글도 있고 페북도 하버드에서 하다가 션 패닝 만나고 이리로 온 거고 에어비앤비 등 요새 뜨는 벤처는 그냥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퀘어처럼 뉴욕에 본사가 있는 회사도 최소한 샌프란시스코에는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만드는 엔비디아나 각종 카드 만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IT 관련 대부분의 기업은 여기에 있거나 최소한 여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말해봤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있고요. 네. 하나 더 있대요. 삼성도 여기 있긴 한데 실제로 삼성전자 미국 법인 삼성 텔레커뮤니케이션 아메리카 즉 STA 이 기업은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댈러스에서 하고 여기서는 벤처들과 협업이 많은 파트들이 와 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써놓고 보니 중요한 건 하나도 없군요. 댓글 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방송용으로 아직 이곳에서 실현 안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 보면 네. 이것은 확실히 출장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돈을 쓰러 간 것이다. 그 다음에 비방용으로 소개 안 되고 싶으면 쓰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사람을 맹신하는 태도죠. 그럴게요. 이 실현쟁이! 준심혜비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있는데 창조과학 얘기를 하면 반드시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창조과학이 이제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항상 비개신교 신자분들은 그걸 구분해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렇죠. 예, 저 그 구분해주고 싶은 생각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가 사실 이제 그 구교 신교는 아니고 네. 구교는 이제 오늘날 뭐 천주교, 가톨릭 뭐 이렇게 불리우고 그다음에 개신교가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들이죠. 네. 그 교회들 내부에도 뭐 장로, 감리해서 교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프레스비테리안, 메서디스트. 그렇죠.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가 미친 해악의 90% 이상은 구교가 했어요. 네. 시간상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훨씬 길게 예. 했었죠. 네. 심지어 개신교가 생긴 이유가 네. 원래 기독교, 그러니까 구교의 본체, 교황청 있는 그게 너무나 심각하게 부패를 했기 때문에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잠깐 요즘에는 이제 보면 천주교가 개신교에 비해서 청렴하고 좀 투명하죠. 요즘 와서 그런 걸 가지고 굳이 구분해달라는 요청은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보진 보기 싫어요. 정말로 예. 지금 청렴하고 교리를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과거를 인정하라. 그렇죠. 실제로 교황청 몇 번 사과를 했습니다. 네, 요한 바오로 2세 때 많이 화가 네, 났죠. 그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노예제도에 대한 문제도 사과를 했던 적이 있고. 네. 그러니까 예. 2차 대전 전범국가로서의 독일에 대해서 독일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들의 후예들더러 부끄러워서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 같아라는 인식이 있어야죠. 가까이. NFL, NHL 혹은 NBA 농구 많이 보시는 분들 미국은 지난달에 마틴 루터킹 목사 국경일입니다. 네. 그리고는 방송에서 다만 못해 조그만하게 MLK라고 써놓기라도 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의 이니셜. 예. 네. 근데 그 억압의 역사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웬만한 프로스포츠 방송할 때는 이번 달부터 블랙 히스토리 먼트라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유색 인종들이 미국의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물들이 계속 스포츠면 스포츠, 음악이면 음악 계속 끼워 나옵니다. 네. 이때에 맞춰서 나오는 유색 인종들의 음악이나 문화를 다룬 영화들도 나오는 거고요. 네. 자기들이 죄 짓고 탄압해놓고 그러고서 왜 자랑합니까? 그게 가장 지적이고 똑바로 참여하는 방법이죠. 네. 그렇죠. 나의 흑역사를 잊지 않는 것. 네. 네. 부탁드립니다. 편가르기 싫어하는데요. 같은 편 합시다. 편가르기 참 싫은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같은 편 합시다. 네. 하여튼. 네. 그리고 저한테 수원 삼성 싫어하냐고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어쩌라고 그걸. 제가 K리그 특정 팀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우승권에서 경쟁하는 팀은 다 싫어합니다. 당연하잖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네. 그거. 아니, 난 넥센 히어로즈 팬이에요. 네. 내 친구들은 다 LG 트윈스 팬이에요. 네. 우리 처가댁에도 LG 트윈스 옷만 있어요. 네. 그런데 두 팀이 경기하죠. 네. 보통 넥센은 LG한테 안 져요. 나는 트위터에 그렇게 얘기해요. 네. 오늘은 보통 지지 않는 날이니 네. 경기를 보지 말까? 싫어해서 그러나? 아니, 좋아서 그러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도 싫어해서 그러나? 아니라니까. 이거 이 얘기 했던가? 어떤 분이 네. 원래 투수들이 네. 되게 공을 일반인에 비하면 초인적으로 잘 던지기 때문에 네. 데드볼 같은 거 실수로 나올 수 없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또 지켜보던 사람이 네. LG 투수들을 못 봤구만. 조심스럽다. 조심스럽다. 왜냐면 우리 팀 투수들이 정말 작년에 볼넷이 정말 많은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네. 진짜요. 다시 일부랑 엮을게요. 시작하기 직전에 30초만 주세요. 네. 스포츠 응원하시면서 자기 상대방 팀에 대해서 어디 빠는 답이 없다. 어디 까는 답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빠랑 까라는 단어 심하게 쓰시면서 범죄화시키는 분들, 동네 소인배도 그만한 소인배가 없습니다. 여자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이런 남자들 일배충보다 더 무섭습니다. 네. 자기가 어떤 스포츠팀 빠라고 해서 나머지 팀 팬들을 혐오하고 무시하는 데에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내는 남자들 일배충보다 더 무섭습니다. 절대 사귀지 마십시오. 네. 이용은 수원 삼성을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야. 이대로 이용이 경기 봐야지 빅버드에 가면 이제 다져진 고기가 되는 거죠. 네. 기대가 됩니다. 저런. 그리고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그냥 라이벌로서. 예. 바에 대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이 바와 까에 대한 수학적 고차를 제가 글로 정리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 진짜요? 예, 네. 블로그에 올렸는데, 까 투더, 바 투더, 뭐 해가지고 쓴 게 안 있는데. 쓰신 거 없어요. 예. 근데 그게, 다른 건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나 까나 다 별 의미가 없는 짓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황우석 사건 때였어요. 네. 황바가 있습니다. 황우석을 지지하는 사람들. 네네네. 황까는 이제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네. 근데 이제 황바까가 있어요. 네. 황우석은 관심이 없고, 황우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황바를 까는 사람.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수학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바를 플러스로 놓고, 까를 마이너스로 놨을 때. 황바 까까까도 가능. 그렇죠. 황바, 까까, 빠까.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그차 존재하죠. 파장 같은 그런 거. 그거를, 메아리 같은. 그 논리를 야심차게 제안을 했는데, 예. 아무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프랙탈 같은 거네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게 뭔데요?
아, 그게 프랙탈. 그렇죠라는 버릇이 들어가지. 씨발, 나 맹신하냐, 막 이용을. 네. 프랙탈이 네. 문명에서 맵 만들 때 랜덤을 현황하는 방법이에요. 네. 문명포 정품 소유자의 설명이었습니다. 프랙탈 얘기하면 얘기 길어지는데 그건 넘어갑시다. 네, 넘어갑시다. 예. 그리고 제가 그 K리그에서 싫어하는 팀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팀을 제가 싫어해야 좋은 거예요. 왜냐면 광주 이런 데 제가 안 싫어하거든요. 강등되고 이런 팀 안 싫어 좋아해요. 그래요, 맞아요. 네. 제가 싫어하는 팀이면 잘한다는 겁니다. 네. 이제 시작합시다. 예. 너무 또 강원 FC 팬 여러분들 살려주십시오. 강원 FC 좋아합니다. 예.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얘기의 주제는 그 황우석 박사 사건입니다. 네. 예. 그 황우석 박사 사건은 사실 법적으로는 아직 종결이 안 났지만 네. 이 황우석 박사가 한 행위가 법적인 범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과학 사기라는 거죠. 네. 자기가 논문을 냈는데 논문을 조작했다고 해서 누가 죽지는 않습니다. 누가 재산상의 피해를 보지도 않아요. 네. 그렇다면 자기가 논문을 조작해서 과학적 사기를 쳤다면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은 학문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학계에서 배정되고 학위를 박탈하고 교수직을 박탈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황우석은 왜 사회적 처벌까지, 그러니까 재판까지 받아야 됐던가? 근데 그 몇 가지 이제 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을 어긴 게 있어서 재판을 받는 거지. 그 재판이 황우석 사건에 대한 사회적 처벌의 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비 크게 띵기고 연구원들 난자를 강제로 빼내서 불임의 위기에 처하게 하고 이 정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죠. 이 사람이 미디어 홀가 돼가지고 미디어에 나와서 내가 모든 사람을 고쳐줄 메시아이다라고 행세를 했을 때 그걸 믿으셨던 분들이 재산을 날리거나 희망을 가졌던 게 황우석 박사의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요. 도덕적으로는 물론 비난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요. 근데 이제 당시에 보통 이제 그 황우석 박사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황우석을 이제 황구라라고 많이 불렀는데 이 황구라라는 별명은 원래 원조가 따로 있습니다. 뭐죠? 누구죠? 소설가 황석영 씨가 원조 황구라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호의적인 명칭이었던 거죠. 소설가가 얘기를 너무 잘한다. 뭐 그렇죠. 흔히 하는 말로 뭐 이빨이 너무 세다. 강력한 황이빨. 이빨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소설가나 작가들 커뮤니티에서 이제 황석영 작가를 황구라라고 불렀었어요. 똑같은 황씨니까 이제 그 황구라라는 별명을 이어받게 되는데. 그 임요한 탓이다를 노무현이 올려받은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 황우석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과학자가 그 정도의 대접을 받은 역사적 사례가 없습니다. 없죠. 최강이었어요. 과학계의 싸이? 어떤 정치인보다도 유명하고 어떤 연예인보다 더 인기가 있었고 과학자를 지지한다는 그룹이 생길 정도로. 네. 이거 뭐 정치인도 아니고 과학자를 왜 지지를 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였던 맞습니다. 그런 정도의 위치에 갔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우석이 했던 그 논문 조작, 과학적 사기가 다 알려진 뒤에도 여전히 황우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 아까 처음에 언급하셨던 그 노광준 PD 같은 분이 쓴 책도 네. 어떻게든 옹호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폄훼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떻게든이라고 지금 정치부장님이 말씀을 붙여주셨는데요. 이 어떻게든이라는 말 되게 나쁘게 볼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책을 읽었는데요. 불쌍했겠다, 힘들었겠다를 두둔해주는 논리로 쓰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진짜예요. 네. 저도 지지해주세요. 저 되게 불쌍해요. 이용 존나 불쌍해요. 이용이 무엇을 연구하건 간에 150억 좀 지원해주세요. 네. 비록 논문 조작을 했긴 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은 기술적 진보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못한 일을 해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뺏어버리는 건 너무나 가혹할 뿐더러 아까운 일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이 논리입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과연 그 사람이 기술적 진보를 가져왔던가, 뭔가 새로운 걸 했는가, 네. 이게 근거가 없어요. 저더러 전제를 깔라 그러면 기술적 과학적 진보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구를 할지 말지 그 자격을 박탈할 권리는 아무한테도 없어요. 그럼요. 다시 해도 돼요. 다시 해도 되죠. 예. 그렇지만 사회적 지원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예. 네. 이 논지는 속은 전 세계가 바보다라는 논지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학자가 뭘 연구할까 하는 자기 마음이고요. 네. 황우석 박사는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데 그 사람한테 다시 연구할 기회를 주자 그러는 사실 기회 있어요. 받았어요.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네. 물론 결과가 잘 안 나오지만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 연구할 기회를 주자라는 얘기는 다시 서울대로 돌려보내가지고 국가적 지원을 하자는 얘기인데 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그렇죠. 왜일까요? 제가 방 안에서 일베를 연구하고 말고는 제 맘이에요. 연구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걸 일베를 연구하라면서 150씩 땡겨받는 건 좀 아니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죠.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가 문제가 됐을 때, 그 논문 조작이 밝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서울대 조사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합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가 오가고 막 그랬지만 서울대 조사위의 그때 당시의 행동도 네.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예, 그건 이제 천천히 말씀드릴 건데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서울대 조사위가 움직이기 전에 네. 원래 모든 학자들이 어느 대학에 소속돼서 연구를 할 때 그 네. 연구 결과가 나오면 학자 개인의 업적도 되지만 네. 연구자가 속한 학교에 업적됩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는 평소에 자신에게 속한 모든 학자들의 연구 상태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네. 학교에 진상조사위가 꾸려져가지고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들이 엎지른 표주박의 내용물을 쓸어담는 그렇죠. 절차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조사위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벌써 서울대가 직무유기를 했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도 이제 평소에도 서울대 연구윤리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런 데가 바로 이제 논문의 어떤 그 윤리성을 검토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게 전혀 작동을 안 한 거죠. 네. 온 세상에 다 적용되는 100% 적용되고 100% 인정될 수 있는 변명 되겠죠. 인력이 태부족이다. 그거는 이제 못했다라는 건데 네. 못한 거나 안 한 거나 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서울대 조사위 입장을 옹호할 수도 뭐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일 서울대 조사위 사람들이 제일 당황했던 것은 조사를 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황우석 랩의 가장 큰 특징을 보여준다고 조사할 게 생각하는데 없었다는 건 무슨 얘기죠? 말이죠? 자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엄청난 연구비를 받고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뭘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요? 실험실 노트가 없는 거예요. 제출 안 한 건 아니고요? 사람들은 다 제출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연구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기록을 안 했답니다. 근데 이건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출을 안 했어도 제출을 할 게 없었어도 똑같이 나쁘네요. 어쩌면 제출을 할 게 없는 게 더 나쁜 거죠. 그동안 뭐 했냐 이거죠. 제가 황원석의 기술적 가치가 없다라고 감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네. 사실 이 사람이 뭔가를 할 줄 안다라는 것은 업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한 업적을 기록해서 문서화시키고 다른 학자들의 검증을 받아야 업적이 되는 거예요. 네. 황우석이 굉장히 크게 자랑했던 초반에 복제소 영롱에 관한 논문이 한 편이 없어요. 한 편도 없어요. 정말요? 예.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영롱이 그렇게 복제했다고 성공했다고 자랑을 해놓고 여러분 전당포의 원칙입니다. 논문을 안 냈어요. 이게 골동품인지 아닌지는 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누가 보고 인증해줘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집에서 만들어 온 건지 모르겠어도 할 말 없죠.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뭐 자기 논문의 기록만으로도 뭐 수백 개 이상의 인간 난자로 실험을 했는데 네. 그 실험 과정을 기록한 노트가 한 장이 없고 그 난장 왜 뽑았어? 그러니까 예. 과배랑 주사 막 맞춰가면서. 진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실제로 당시에 이 황우석 문제 사건에 관심을 가지던 이제 학자들, 현직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이분이 혹시 이 랩 생활, 연구실 생활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랩 운영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세상 모든 석사 넘겨가지고 학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온 모든 걸 일단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실험 노트가 부존재했다는 사실, 기록 자체를 안 했다는 사실, 이거 하나로 저는 모든 얘기는 끝이 난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학자의 역할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숨겼거나 제출하지 않았거나 어차피 똑같다고 보면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면 그렇죠. 그냥 방학 숙제를 하지 않은 초딩에게 수십억 수백억을 땡겨준 거랑 아무 차이가 없네요.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조사위도 할 말은 있어요. 우리가 조사를 하려고 봤더니 조사할 자료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논문과 뭘 대조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논문이 조작됐다고 하고 있으니까. 논문의 사진은 서로 복제한 게 확인이 됐고, 이 그렇죠. 논문은 이제 잘못된 게 확인이 됐고, 네. 왜 이런 논문이 작성됐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네. 실험실에 가서 노트를 내놔라. 그랬는데 없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조사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조사위는 결론을 내려놓고 활동을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서울대는 2번 덤탱이를 쓰게 됐네요. 그렇지. 아무리 인력이 태부족하고 귀찮아도 아무 논문도 없는 연구를 그냥 계속해서 돌아가게 두었다라는 건 상당한 방임. 감독 책임에 네. 완전히 그냥 환단고기를 뒷받침할 아무런 기록도 없다라고 하면 그쪽에선 그렇죠. 일제가 다 불태웠다.
네, 3시간 일베 얘기 하겠는데 이제 일베 얘기 안 해야 돼. 네. 환단고기 다음번에 어떻게 하나 보자. 네. 그 다음으로는 황우석 랩이 사실은 황우석 연구실이 네. 인력이 부족했다, 일정에 쫓겼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서울대에 있는 모든 연구실 중에서 가장 지원이 많았던 연구실이기 때문에 국가도 돈 줬잖아요. 돈도 제일 많이 벌어왔고 사람도 제일 많이 쓰고 그랬던 실험실입니다. 아니 석좌 교수라는 이름을 100년 된 국공립대학 점수 제일 높은 대학에서 처음으로 줘가면서 떠앵기면서 이 상아탑은 그냥 외부하고 차단된 숲속이라서 이름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름 센 거 던져줬잖아. 네. 그리고 돈이 얼마 갔는지는 온 국민이 다 받고 지지하면서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논문 네. 없는 건 짱이다. 대단하죠. 쿨.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네요. 세계를 뒤흔들었던 황우석의 논문이 2개가 이제 줄기세포에 관련된 논문이 나오게 되는데 네. 이 2개의 논문이 다 조작된 걸로 밝혀지죠. 결과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라는 논문인데 네. 그 줄기세포가 없는 거예요. 만든 적이 없는 거군요. 만든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건 그 와중에 최초로 만들었던 한 개의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황우석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황우석 연구실에서 택했던 방법이 네. 복제를 하는 거죠. 배아 복제를 하는 거죠. 네. 네. 난자에다가 인간 체세포에서 꺼낸 인간 세포의 핵을 네. 강제로 주입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죠. 있던 핵을 네. 빼내고. 그렇죠. 근데 이건 수정이 되기 전에 난자인데 네. 핵이 성체세포에 핵이 들어갔으니까 네. 수정란처럼 된 거죠. 정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네. 아예 체세포 핵이 들어간 거니까. 네. 네.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걸 배양을 해가지고 포백이 상실기면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수십 개를 수백 개를 배양을 하면서 그렇죠. 네, 거기서 그 이제 실험을 했겠죠. 살아남는 애가 이제 어느 단계에서 이제 줄기세포 단계에 들어가면 그걸 꺼내가지고 계속 다시 이제 배양을 하고 하면 이제 줄기세포 주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10몇 개를 성공을 시켰다고 논문을 쓴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한 개도 없을 뿐더러 최초에 된 게 이게 복제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처녀생식이라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제한되고 있는데 왜 생겼는지도 모르게 엉뚱하게 한 개가 생긴 것 뿐이에요. 정말 생긴 거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이론에 따라서 생겼을 수도 있는데 학자의 모임이 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생겼는지 안 적어놨으면 됐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이 첫 번째 게 생겼는데 이게 뭔지를 서울대 조사에서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만드는 과정 자체가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이게? 지킬 박사 하이드 소설에 나오죠. 뭐요? 약이 네. 변신하는 약이 네. 이걸로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알고 보니 같이 쓴 소금에 섞인 알 수 없는 이물질에 의한 것이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죠. 화학 실험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맞아요. 그래서 약을 더 만들지 못하고. 맞아요. 매니악 맨션 2편 텐타클 최후의 날도 처음에 주인공 3명이 네. 한 몸에 붙어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이 되는데 다 깨고 나서 보니까 네. 그냥 한 티셔츠를 입고 있던 것 뿐이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깬 사람 기분 족같아지는.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대 조사위도 입장이 참 난처했을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밝히면 자신들의 직무유기가 드러나잖아요. 자신들도 굉장히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둘러 덮어야 된다. 그렇죠. 라는 관점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네. 서울대가 날림 조사를 했다. 맞습니다. 날림 조사 했습니다. 네. 조사할 게 없는데 뭘 조사합니까? 황우석 박사를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네. 당신들 책임부터 먼저 인정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일을 덮는 거 옳지 않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네. 쉴드 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자기 밥줄보다 더 무서운 게 세상에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그럼요.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 과정은 그렇게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황우석 사건으로 드러난 우리나라 학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연구실 운영 관행 같은 거, 또 학자들 간의 문제, 제일 흔하게 나온 거 이제 남의 논문에 이름 껴넣는 거, 이런 거. 네. 하나도 안 고쳐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논란이 됐으니 우리 학계도 좀 더 발전하겠구나.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라고 기대를 했지만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요. 이게 아쉬운 거죠. 치부가 한 번 드러나서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면 원래 그 조직의 내부는 치부를 더 안 드러내는 시스템을 만들지 더 깨끗한 시스템 만들지 않아요. 아주 미치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 해군 PD수첩에 나오셔가지고 인생 완전 진짜 다 날아가 버린 김영수 소령님 검색하십시오. 네. 네. 그런데 그런 사건을 놓고 또 황우석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네. 서울대 의대가 황우석 박사님 수의대 출신이니까 네. 서울대 의대의 기득권 세력이 황우석 박사 죽이기에 나섰다.
심지어 뭐 인간 복제를 반대하는 교황청 세력이 황우석 죽이기에 나섰다. 또 그리고 아니, 다빈치 코드인가? 거기다가 이제 그 황우석 박사의 연구로 전 세계에서 이 우리나라가 엄청난 어마어마한 재화를 벌어들일 건데 네. 이것을 막고자 하는 유태 자본이 황우석을 죽이기에 나섰다. 프리메이슨.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써져 나왔는데 전 세계 자본이 그렇게 아까우면 게임 10시에 못하게 하지나 마, 애들. 프리메이슨이 아니라 로스차일드. 뭐 아니 뭐 대단했습니다. 그 한때 저는 이제 그 황우석 박사 비판에 글을 많이 쓰다가 교황청 알바라고 이제 임명이 됐었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정말 물뚝심성은 교황청에서 돈 받는 알바다. 배아 복제 실험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베네딕토 16세 어떻나요? 저 이탈리아에 가본 적도 없어요. 요한 무르딕토 23세께서. 무르투쿠스. 그러고 보니까 트위터 아이디가 라틴어 같잖아요. 이름도 이상해. 무르투쿠스. 네, 아니다. 무르딕토 46세께서 지금. 예,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예. 교황직에서 물러나신 명예 로마 주교 베네딕토 16세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황우석 박사가 하던 연구가 과학적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체세포 복제를 이용한 또 복제도 하는 방식이 있죠. 이렇게 네. 뭐 짜내기 기술 뭐 이런 거 얘기 나왔는데 젓가락 신공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젓가락 신공. 성룡이야? 팔이 잡고 젓가락으로? 근데 네. 그 프로토콜은 제가 알기로 이제 사장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근데 그 반대로 그 배아 복제 방식도 다른 프로토콜로 해서 거의 막 진도가 많이 나갔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황우석 박사의 뭐 특허권을 인정해달라, 뭐 이런 거 별 아무 가치가 없어요. 네. 이미 뒤떨어진 얘기입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요. 네. 그동안 전 세계 생명공학계가 놀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2012년에 이런 건가 봐주세요. 2012년에 예. 그러니까 2013년이라 치죠. 2013년에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특허권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어. 그거 봐서 뭐 하게. 야, 그건 정말 세계인을 웃기고 싶어가지고 하는 퍼포먼스네요. 그쯤 되면.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특허가 필요해서 특허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기술이 있다는 어떤 그 언플이죠.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하는 건데 사실은 특허는 비행접시 만드는 기술도 특허 낼 수 있어요. 네. 그럼요. 현대 기술로 아직 못하더라도 네. 나 이러이러해서 만들겠다라고 특허 내면 특허 나옵니다. 네. 아, 그렇죠. 그럼 특허가 뭘 인정해 주는다는 거죠. 이게 전반적으로 본 이제 그 황우석 사건의 전체 아웃라인인데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과연 황우석이라는 사람은 당시 서울대 교수이자 석좌 교수이자 그 아주 잘 나가는 생명공학자였던 황우석 박사는 어떤 일을 했던 것인가?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처음에 얘기했듯이 과학사기입니다. 과학사기. 과학사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학계에서 배정되는 거죠. 넌 이제 우리 너랑 안 놀랜다. 네 말을 안 믿겠다. 네. 이걸로 끝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가혹하기도 하죠. 네. 황우석 박사는 이제 논문을 자기 이름으로 전 세계 어느 학술제도 낼 수가 없습니다. 네. 안 봐줄 테니까. 네. 한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참. 저 그럼 물 좀 떠올게요. 예. 네. 쉬는 시간 기념 공지입니다. 다음 주 17회에서는 미창 과부 발족 기념 창조의 제왕 시리즈 마지막 회, 창조의 제왕, 보호의 귀환편이 방송됩니다. 다다음 주 그것은 알기 싫다. 그러니까 18회에서는 이제 막 다른 사건들 때문에 무텨질랑 말랑하고 있는 국정원의 리플 알바 업무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제를 총선과 대선의 가장 큰 이슈로 만들어낸 인물은 다름 아닌 지금은 퇴역한 딴지 일보의 홍 기자입니다.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니 기대는 마십시오. 방금 전에 예. 요 바깥에 저 정수기 회사에서 필터 갈아주시러 오셨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간 결과 보통 스티커를 딱 붙여놓고 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빈칸 있고 누구누구 고객님 만족하시면 어쩌고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우리 풀네임은 주 딴지 그룹이잖아요. 네. 근데 그룹자 뺀 거야. 네. 주 딴지 고객님.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민망했던 거지. 그죠.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세계 최소형 대기업. 네, 최소형 재벌. 이 순환 출자도 해보죠, 한번. 딴지 라디오와 그 딴지 일보 간의 순환 출자. 김어준의 이재용화. 예. 좋네요. 예. 타임 워너와 맞먹는. 예. 네. 딴지 미디어 그룹. 네. 소속 딴지 종편의 네. 유일한 방송. 방송 관계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코미디, 뉴스, 교양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보통 일반인들은 이제 그걸 잘 구분을 안 하시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건데. 뭘요? 황우석이 사기를 쳤다라는 말에서 네네. 제가 계속 과학 사기를 말씀드리는데 네. 실제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황우석은 실제 사기도 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황우석이 과학적으로 사기를 친 행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처벌이 나오면 끝나는 거고 네. 그게 사실 이 사건의 주인데 황우석은 거기서 선을 넘어간 거죠. 학자가 연구 실적을 가지고 연구비를 국가와 이런저런 곳들로부터 땡겼는데 연구한 게 없으면 사기죠. 그렇죠. 어허. 네. 그게 이제 그 황우석이라는 그 자연인 개인을 법정까지 데리고 간 이제 그 사건들인데 크게 이제 문제가 된 검찰이 기소한 사안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횡령이죠. 서울대는 국가기관입니다, 이게. 뭐 요즘엔 서울대 법인화해서 별도로 뭐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네. 국가의 연구비 지원이 들어왔고 그 지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네. 연구에 쓰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쓴 게 밝혀지면 이건 횡령입니다. 그렇죠. 예. 억 단위로 횡령 혐의가 기소가 됐어요. 국가에다가 허위로 보고를 했습니다. 무슨 뭐 실험용 소로를 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자기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인민에어 한 1000대 사셨구만. 인민이에요. 예. 그게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때 뭐 김선종 씨가 미국에서 뭘 밝히려고 하니까 네. 입막음 비용으로 돈을 주고 막 뭐 이런 김선종 연구원. 예, 네. 뭐 그랬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사실상 없는 연구 실적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모두 다 있다고 생각한 연구 실적 이걸 가지고 대기업에서 후원금을 받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냐면 검찰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그 상대 그룹이 SK입니다. 그 SK를 상대로 SK도 하고 농협도 하고 이제 두 군데가 문제가 됐는데 SK한테 연간 15억씩 5년간 그러니까 75억을 연구비 지원을 해라. 그러면 그 대가로 자기가 만든 줄기세포가 상업화됐을 때 네. 그거에 대해서 최초로 취급할 수 있는 권리를 SK에 주겠다. 너희를 엄브렐라 그룹으로 만들어줘. 그렇죠. 예. 근데 그 SK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요. 창피하잖아요. 창피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문제가 누군가가 커집니다. 예. 누군가가 책임져야 돼요. 왜냐면 기업체한테 가장 부도덕한 짓은 투자 실패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SK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법정에 나와서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것은 황우석 박사가 우리한테 뭐 대가를 주기로 해서 그걸 받고자 돈을 투자한 투자성 계약이 아니고 경력금이다. 기한 경력금이다.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연구 후원금이었지. 네. 이걸 뭐 거래를 한 게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약해지는 거예요. 너님이 너무 좋으니 내 돈을 빨리 가져가. 당시에 SK 입장은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황우석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왜죠? 워낙 황우석이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참여정부의 책임론으로 돌아가네요. 그 얘기도 나옵니다. 네. 나에게 황금 10만 냥을 주면 동쪽으로가 불로초를 찾아주지.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논문은 있는가? 예끼 이 사람 못 믿겠으면 주지 말게나. 감히 그런 것을 의심해. 불로초라는 게 아무리 지상에서 황제라 해도 신선들의 영역에 있는데 논문 따위로 찾아지겠는가? 네. 그리고 또 하나 황우석이 이제 그 기소당한 내용이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연구의 난자를 씀으로써 네. 실험용으로 씀으로써 이제 그 연구윤리 위반이죠. 네. 그에 관련된 실정법이 있습니다. 그 난자윤리법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분명히 위반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 1심, 2심에서 지금 3심 아직 안 끝났는데 예. 1심, 2심에서 사기는 무죄 판결이 납니다. 네. 횡령 부분은 액수가 좀 달라졌지만 유죄가 나왔고요. 네. 그 난자윤리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네. 친애하는 남성 청취자 여러분, 본인 난자 없다고 남일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몸을 위해한 겁니다. 그렇죠. 협박을 해서요. 예. 고환을 빼낸 거죠. 저 빠지는 일이죠. 그런 상황이니까 아니죠. 고환 빠지는 일이죠. 그 상황에 아니, 집착하지 맙시다. 말 좀 하자, 말 좀. 순간 고환 빠가 될 뻔했어요. 네. 음경기 어린이처럼 왜 이러세요? 어린이가 음경기도 있어? 음경기, 항문기, 음경기. 아, 진짜? 구순기 뭐 음경기가 있죠. 아, 그렇구나.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거. 예.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황우석을 지지하는 분들은 또, 네. 저 봐라, 황우석이 사기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황우석은 사기 친 적이 없다. 네. 도로 과학 사기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논리를 확장시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황우석이 과학 사기를 친 건 확실하고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서울대 조사위에서. 네. 그 서울대에서 파면 처분을 내린 거 아닙니까? 네. 결론이 이미 끝나버린 사안을 가지고 자꾸 되돌리면서 매달려 있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난 사람들이 앞뒤 안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흔히 하는 말이 우리 옛날 드라마들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저씨들이 배로 서로를 치면서 법대로 해! 그 상황에서 이성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이건 법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뭔 소리야, 법대로 해! 하면서 배를 하늘로 하고 들어 눕습니다. 그런 진짜 일이 잘합니다. 있죠. 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그렇게 따지면, 재판이 어떤 면에서 이제 황우석을 비판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굉장히 황우석 입장을 고려해서 판단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실제로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직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네. 그 재판을 2005년도, 2006년도 그때 시작해서 지금도 안 끝났다는 것은 이것도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혜입니다. 시간을 주는 거죠, 계속. 이게 무슨 필리핀 법원처럼.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검찰도 사실 기소하는 양을 굉장히 줄여서 한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그 아저씨들 싸우는 얘기하니까. 아저씨들이 취객 두 분이 이렇게 밤길을 가시다가 싸움이 붙었나 봐요. 근데 요즘 지구대라 그러죠. 파출소 가보면 그 경찰 아저씨들 다 순찰 나가지고 비어있는 경우 많잖아요. 거의 비었죠. 결론이 아무 상관없다에 500원. 예, 500원을 따실 겁니다. 근데 그 아저씨 두 분이 그 파출소 문을 막 흔들면서 왜 영업 안 해? 이러면서 장사란 말이다. 네, 왜 영업 안 해 여기? 우리도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영업해요! 네. 그렇다면은 실제로 황우석이 가진 권위, 후광, 사회적 힘 이게 법원의 판결까지 늦출 정도로 강한 것인가?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네. 이 상황에서 막 프리메이슨 꺼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음모론 네. 같은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되죠. 네. 그럼 당시에 실제로 황우석이 어느 정도 권위를 갖고 있었는지 한번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볼 필요는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아주 일개 사례를 확장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 할까 했는데 간단하게 요거가 막 상징적인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네. 부탁입니다. 가능한 한 확장하지 마십시오. 예. 네. 예. 제가 아는 생명공학자 편집을 걱정하는 이유. 확장이란 확대 해석 좀 덜 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네. 바로 저도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겁니다. 네, 네. 그 제가 알게 된 어느 한 그 현직 생명공학자 분이 계시는데 학자죠, 교수고. 예. 그분도 나름대로 그 계통에서는 굉장히 그 인지도도 있고 네. 알려진 뭐 그분이 뭐 이렇게 세미나 한번 열면은 이게 사실 생명공학이 가장 효과를 많이 미치는 분야가 화장품 업계예요. 그렇죠. 예. 줄기세포 화장품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도. 그렇겠죠. 예. 피부 노화 방지 이런 거 다 생명공학이거든요. 네. 막 이분이 세미나 한번 하면 생명공학 쪽 업계 주가가 변동이 될 정도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날짜가 잡힌 논문을 작성하는 와중에 필요한 실험 장비를 외국에서 수입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런 경우가 많죠. 뭐 어떤 특정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세관에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미비하다고 주장하면서 날짜를 끌게 되는 거죠. 네. 이 사람은 정상적인 경로로 이걸 항의를 했을 때 날짜를 못 채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황우석 박사 사건이 터지기 전에 알려지기 전의 일인데 네. 황우석 박사님한테 부탁의 전화를 한 통화 드렸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급합니다. 예, 이러이러한 사정인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세관에서 안 보내주고 있다. 그 황우석 박사 본인이 뭐 한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 듣고 끊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실험실로 장비가 배달됐답니다. 이 정도로 공공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하고 직접 같이 뭘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청와대하고 어느 정도까지 관계가 있었느냐. 네. 여기서 이제 그 지난번에 나왔던 황금박쥐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참여정부죠. 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좌우했다는 네 사람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황금박쥐에서 황은 물론 황우석이겠죠. 네. 금은 이제 김병준, 김병준. 박은 박기영, 쥐는 쥐성이 없기 때문에 네. 진대재입니다, 진대재. 진대재. 각각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고, 네.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진대재는 당시 정통부 장관이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삼성전자 사장에서. 그럼요. 예. 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기술에 굉장히 신경을 썼었죠. 정통부가 없어졌죠. 네.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정통부가 없어졌는데 당시에는 정통부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네. 정통부 장관 네. 이런 세 사람이 황우석 박사와 정기적으로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을 입안을 하고 검토를 하고 실행을 하고 이랬던 거예요. 네. 이게 당시에 그쪽 업계에서 아주 굉장히 널리 퍼진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우석은 단지 한 명의 개인 교수가 아니고 한 명의 학자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과학 정책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 사람들끼리 뭔가를 많이 나누죠. 그렇죠. 과일을 나눠 먹게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특정 인물을 지적해서 말하기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뭐 알려진 얘기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문제도 됐었고요. 박기영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식물학자입니다. 대학 교수고 식물학자인데 황우석의 유명해진 세계적인 논문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그 논문에 공저자로 올라갑니다. 전혀 자기 전공과 관계가 없는 논문을 작성하는데 그 논문이 세계 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논문이니까. 그러나 공저자. 과학을 잘 모르는 황우석 박사의 지지자들이 보고 있으면 줄긴다 식물 아니요? 예, 그럴 수 있겠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안 좋네요. 안 좋죠. 과연 이들이 그 난자를 뺏어간 그 연구원의 이름도 공동저자에 올려졌을지 모르겠네요. 한두 명 들어간 사람은 있어요. 네. 예, 다 들어가진 않고. 그리고 원래 그런 거 실제 연구원들 이름은 안 들어갑니다. 네. 예. 그래도 그 논문에 실질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들 이름은 넣는 게 원칙이고, 네. 실질적인 공헌이 없는 사람은 안 넣는 게 원칙인데, 네. 그 원칙이 양쪽으로 다 깨집니다. 그렇죠. 실제 공헌을 한 사람 이름도 안 들어가기도 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 네, 그건 세트 메뉴입니다. 네. 그렇죠. 예. 거기다가 박기영 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정부에서 황우석 연구실에 그 연구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지원금 중에 일부를 자신이 어떤 연구를 한다는 것에 대한 연구비로 돌려받습니다. 왜? 그게 그 2억 정도를 황우석 연구실에서 박기영 교수 본인의 연구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심각했군요. 이런 걸 본다면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근데 이 네 사람만 문제가 있던 게 아니에요. 당시 정치권에는 황우석 박사가 운영하는 그 퇴촌에, 경기도 퇴촌에 농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소를 길렀는데. 네. 유명했죠. 예, 그 퇴촌 농장에 한번 초대를 못 받은 사람은 정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정기적으로 유력한 정치인들을 초대해가지고. 당시 집권 여당은 열린우리당이었죠. 그렇죠. 예. 네. 거기서 쇠고기 파티를 합니다. 쇠고기 파티를 하고 집에 갈 때 보면 트렁크에 뭐 갈비가 한 짝이 실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황우석한테 그만한 권력이 주어졌을 수도 있죠. 그 정치인들 얘기를 시작해볼까요? 이해찬 전 총리. 네. 예. 황우석 교수와 서울대 동기 동창입니다. 세종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고 계신 국회의원. 예, 그렇죠. 그 황우석 교수는 당시에 흔히 이해찬을 일컬어서 자기의 20년 직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모든 경조사에 같이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합니다. 요즘에는 상당히 좀 달라진 면모를 보이시는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 네. 그분도 황우석하고 굉장히 친했었습니다. 서울대 7학번 동기입니다. 정동영 의원도. 예. 정동영 의원은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황우석을 열린우리당에 입당시켜서 출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건 정치적으로 존나 해봄직한 계산이죠. 그렇죠. 2004년 총선에서 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번을 황우석에게 줘야 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황우석 본인이 고사를 해서 실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직권을 영구화하겠다는 의도라면 정치적으로 매우 영민한 계산이었나요? 그렇죠. 굉장히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계산이었던 거죠. 예. 근데 황우석 본인 지금 우파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일반 국민들이 다 들러붙었겠네요. 그 밖에도 유력한 정치인 당시 경기도지사를 하던 손학규 네. 또 황우석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자랑합니다. 예, 한나라당 소속의 손학규 전 도지사. 예. 예. 그러고 실제로 이 정치인들하고 황우석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실질적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은 뭐가 있었냐면은 황우석의 그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마치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가 하듯이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렇죠. 황우석 본인이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뭐 과로를 쓰러졌다는 핑계로. 예. 그렇죠. 그랬었죠. 예, 그랬었는데 그때도 누구와 통화하던 내용이 녹음 파일이 풀려 나오면서 아니 아파서 어떻게 해? 뭐 그랬더니 황우석이 웃으면서 아니 안 아파요. 괜히 그러는 거죠. 이렇게 직접 본인이 얘기한 녹음 파일이 흘러나온 적도 있어요. 그때 그 병원에 수도 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위문을 옵니다. 그렇죠. 직접 모아도 그 위문에 전화를 하고 위문에 컨택을 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정치인이 박근혜. 직접 병실에 갔었어요. 위문하러. 뭐 이런 식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유력한 정치인들은 황우석과 다 관계가 있었어요. 그럼 황우석은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왜 정치인들을 이렇게 사귀고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서 권력을 확보하고 청와대 인물들하고 매일 접촉을 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뭐였을까요? 물론 일단 정치인들이 먼저 손을 뻗쳤겠지만 그렇죠. 본인이 싫다고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손뼉은 항상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정치인들이 황우석의 정치적 가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아무리 접촉을 해도 본인이 거부하고 나는 연구 때문에 바쁘니까 만나기 싫다라고 하면 끝인 거예요. 네. 근데 항상 그렇게 같이 어울렸던 이유, 황우석은 도대체 뭘 바랬던 걸까? 이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였을까?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본능이 부르는 어떤 길로 갔을 것이다. 근데
황우석이 이게 들통이 나기 전까지 네. 했던 행동이 묘하게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디로요? 그게 세계 줄기세포 허브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조의 제왕 시리즈 첫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예. 세계 줄기세포 허브. 그게 사실상 실현 단계 직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길 건너 서울대 의대에 있었죠. 예. 네. 근데 원래는 세계 줄기세포 허브를 만들고 네. 서울대 안에서 안주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은 네. 일단 황우석이 당시 생명공학계는 전 세계에서 탑이었습니다. 셰튼 교수가 직접 황우석 연구실을 방문할 정도로 네. 그 최고의 권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황우석이 더 높은 권위자였던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황우석이 세계 줄기세포 허브를 만들겠다 하면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줄기세포 연구가들이 다 그 허브에 참여를 했어야 되는 거죠. 당시 학계의 분위기로 본다면. 오랑캐들이 조회에 들게 되는 그 네. 땅에 머리를 찌으며. 예. 그렇죠. 육품석 밑에 서서 조회를 받고 20리 그렇죠. 바깥에서부터 말에서 내려서. 네, 그렇죠. 존내 걸어. 네. 가마를 타고 오면 쌍놈이라고 혼나고. 그렇죠. 예. 그것을 어디에 두려고 그랬냐면은 경기도 이제 분당 판교 그쪽에 대규모 생명공학 연구단지를 만들려는 계획을 손학규 도지사가 세웁니다. 그렇죠. 그게 규모가 뭐 1, 2천 평 단위가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단지입니다. 네. 그 단지에 줄기세포 허브가 건립되고 그 생명과학 연구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은 당연히 그것을 총괄하게 되는 책임자는 황우석 본인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연구재단이 형성되는 거고 그럴 때는 이제 서울대로부터 분리가 되고 국가로부터 분리가 되고 자기의 왕국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게 부동산 가치로 따지면 단위가 추산이 안 되는 가격인 겁니다. 손학규 도지사가 서울시보다 그런 오묘한 아이템들이 조금씩 빨랐어요. 그렇죠. 네, 손학규 예. 도지사의 경기도가 만들어낸 복합단지 중에 가장 간지나는 너무 멋있어서 산업화를 누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한류우드라는 그거 손학규가 한 거예요? 한류우드? 지금 이 줄기세포 얘기 듣는데 갑자기 확 떠올랐어요. 네, 저도 한류우드가 생각났는데 네. 그 손학규 땐가 이게 확신이 없었는데. 네. 심지어 전 이런 의견도 들었는데 이건 굉장히 진짜 소름이 쭉 끼치는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우석을 지지하던 사람들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비록 황우석 논문이 가짜였다 하더라도 내비뒀으면 세계 줄기세포 허브 만들었을 거고 전 세계의 연구 인력들이 다 모였을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국가에 이득이 되지 않느냐. 이걸 왜 까발려서 망치냐. 이거는 진짜 저는 끔찍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발상은. 효순이 미선이가 탱크에 깔려 죽을 수도 있지만 나라를 지켜주는 고마운 사람들 아니냐. 이 사람도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 좀 해봐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나라 안의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냥 내버려뒀으면 대동아 공영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잘 사는 아시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100개도 더 엎을 수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의견들의 결과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요. 환단 공기를 인정하면 우리의 역사가 위대해지지 않았겠느냐. 쿠폰을 드릴게요. 한 100장쯤. 100번 더 얘기하면 이제 안 말하기로 해요. 네.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제 추정인 거를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만약 구현됐더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게 되는 겁니다. 가진 게 없는데. 네. 아무것도 없는 거짓말 연구 가지고. 네. 거짓말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PD수첩이 나서가지고 PD수첩에 전혀 과학도 모르는 두 PD가 나서서 밝히기 전에 외국의 과학자들이 밝혀냅니다. 당신이 논문에 쓴 대로 그대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안 나온다. 해명해라. 이런 질문이 조만간 나왔을 상태라는 거죠. 네. 그러면 처절하게 깨지는 거죠. 정말 큰일 날 뻔한 거. 저는 차라리 이 사건을 우리나라 언론이 밝혀낸 게 어마어마하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요. 외국에서 지적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네. 우리 안의 양심이 이것을 멈춰준 것만 해도 집안망신 막아왔어요. 네. 북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황우석을 비웃고 있지만 네. 한국이라는 사회를 이건 가지고 비웃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밝혀냈기 때문에. 네. 예. 다행이죠. 그 황우석 사건이 저한테 가장 크게 남겼던 임팩트는 교훈은 뭐였냐면 성공한 뻥카의 매력은 쩐다. 그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게 막 불쾌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것처럼 들리는데 그거 진리에 가깝다고 저는 느껴요. 예, 성공한 뻥카 존나 매력 있습니다. 매트릭스 시리즈에서 모피어스가 네. 계속 말도 안 되는 뻥카를 치죠. 그러면서 모피어스의 일관된 논지는 그겁니다. 뭐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죠? 이게 사실이라면. 네.
이 구라가 진짜라면 어떨래? 편집하면서 다시 들어보니 이용이 성대모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엄청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니까요. 진짜면 좋지.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대중영화, 상업영화다 보니까 결국은 결론을 그냥 신 땡겨서 갖다 마무리 네. 짓잖아요. 네. 모피어스도 신도 시스템 장난. 우리 프레임, 너네 프레임 선택해라. 빨간 약, 파란 약. 근데 둘 다 뻥카라고 보면 성공한 뻥카가 진짜 매력 있는 거예요. 성공하잖아요? 그러면은 세금을 끌어들이는 주체가 지네가 되잖아. 고로 걔네들한테 줄여서 편하게 살면 돼. 맞아.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남편이 되는 길이죠, 그게. 그게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을 입 밖에 내어서 우리 모두 그렇게 갑시다라고 말할 용기는 저한테는 없네요. 네. 네. 우리 모두 그렇게 갑시다. 저는 가장이 될 준비가 돼 있어요. 네. 멋지다.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못 버는구나. 네. 예. 잠깐 이제 피디수첩 얘기를 언급을 하자면은 네. 처음에는 이제 피디수첩 PD들도 아마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설마 하면서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단지 이 최승호 씨, 당시 CP였죠. 최승호 씨는. 네. 저 한학수 씨가 PD였고. CP는 책임 프로듀서죠. 그렇죠. 예. 그 둘이 책임. 책임. 황우석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그 제보자도 저 누군지 알고 있고요. 그 다 알려졌습니다. 네. 그 제보를 받고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연구윤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연구원에 난자를 썼다. 네네. 이 난자의 문제로 이제 발단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이것 이상하다 그렇게 가면서 네.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줄기세포를 만들긴 만들었냐?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이런 때는 질문을 하는 건드리기 쉬웠던 소재였던 그렇죠. 거예요. 이과의 그 과학계의 연구원들, 석사생들 쪼여가지고 그 사람들 노동력 착취하고 인격 무시해가면서 연구 결과 내놓는 것들은 학계의 오랜 관행이고 되게 오래된 비리이기 때문에 이거 건드리는 건 PD수첩 같은 방송 만드는 PD들 입장에서는 조금 쉬운 접근 중에 하나였죠. 항상 하는 일이죠. 거기서 시작했는데 더 나온 거죠. 우리는 페이퍼뷰에 돈을 내가면서 100만이 돈을 내가면서 UFC를 계속 봤는데 알고 보니 알리스타 오브레임이 사람이 아니고 그렇지. 단백질 인형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 PD하고 그 한 PD 둘은 공포에 빠집니다. 우리가 너무 무서운 걸 발견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쿠에서 네. 그 황우석 당시 교수한테 그걸 요구하죠. 줄기세포 샘플을 달라.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네. 이 진짜 줄기세포인지 확인해보겠다. 네. 근데 준다 하면서 결국 안 주잖아요. 네. 줄 게 없었던 거죠. 네. 나중에 조사해도 페이퍼가 없는데. 아무것도 줄기세포도 없던 거예요. 근데 말은 김선종이 섞어치기를 해서 다 죽였다는 등 이렇게 나오는데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딱 그 무서운 진실을 발견하고 이거를 방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한참을 고민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네. 지금 이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을 좌우하고 있는 석좌 교수, 전 세계의 생명과학의 선두주자. 원탑. 이 사람이 몽땅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내고 나서 이 사람들은 긴장하는 거죠. 네. 갑자기 세계 과학사의 주인공이 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네. 무서운 일이죠. 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 난자 얘기를 가지고 먼저 한 회를 방송을 합니다. 한 회를 방송한 것만 가지고도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오죠. 그렇죠. MBC 앞에서 시위를 하고 광고가 다 끊어지고 네. 회사 차원에서 우리는 너희들을 보호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야동 까인 춘심회비 신세가 돼버렸어요. 네. 한학수 PD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전혀 벗은 남녀가 나오지 않는 프로를 방영했는데 야동에 필적하는 그러니까 본인은 나중에 그렇게 회고하죠. 나를 상대로 하는 촛불 시위가 나올 줄 몰랐다. 꿈에도 꾼 적 없었다. 차라리 그때 그 대신 야동이라도 틀었으면 억울하진 않아? 네, 억울하진 않지. 피수첩 시간에 도쿄 핫.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하는 게 맞겠죠. 당시에 또 유명했던 정치인의 행동과 언행이 한번 알려진 적이 있죠. 그 유시민 당시 장관이 네. 그러니까 피디수첩을 비난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너무 높아져서 그게 오염되어 버렸다. 네. 지나고서 보면은 굉장히 부끄러웠던 얘기죠. 이거는 사실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행사된 경우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 사회를 구한 경우예요. 네. 예. 지금 매우 진보적인 학자들이 참여정부 당시의 치세에 대해서 깔 게 참 많다고 생각하는 사건들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이게 가장 가슴 아픕니다. 참여정부가 과학기술 정책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실패했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MBC PD수첩이 그렇게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궁지에 몰려가지고 네. 폐방될 위기까지 갔었는데 그렇죠. 이걸 살려낸 게 사실은 또 인터넷이었었어요. 그렇죠.
DC입니다. DC의 과학 갤러리 사람들 네, 그리고 과갤. 포항공대에서 운영하는 브릭이라는 사이트가 있었고 네. 그 사이트에 연일 증거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난자 사진을 현미경 사진을 찍었는데 네. 가로세로 비율을 바꿔서 다른 데 또 써먹고 그렇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된 겁니다. 모든 사진이 다 그런 식이었어요. 네. 위정자들 입장에서는 영재를 모아서 이공계에 공부를 시킨 게 후회될 상황이 나왔죠. 그러면서 전국은 아주 시끌벅적했죠. 네. 그러니까 황우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일 시위를 하고 근데 또 황우석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자료들을 쏟아내고 결과적으로 MBC 피스첩은 옳은 방송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네. 황우석이 한 연구는 실체가 없던 걸로 결론이 났죠. 그냥 아무 상관없는 개인 가정 입장에선 이렇습니다. 애를 공부를 너무 잘해서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무슨 불치병에 걸려있는 노모를 모시고 있는 집안인데 우리 애가 썩 좋지도 않은 집안 환경을 딛고 막 카이스트에 갔어. 포공에 갔어. 네. 근데 걔가 자기네 학교 게시판에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님이 초석같이 믿고 있는 황우석을 깠어. 네. 그럼 집안은 슬퍼요. 어허. 진실이 밝혀지는 건 아파요. 그때 그 사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문장이 그겁니다. 진실은 아픈 거야. Truth hurts. 예. 그렇죠. 그 진실은 아픈 거라는 말이 사실 최초로 언급된 거는 피디수첩이 첫 방송되기 한 6개월쯤 전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DC 과겔의 익명으로 글이 한 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지가 됐던 글인데 그렇죠. 그 글에서 진실은 아픈 거라는 문장이 쓰입니다. 네. 그게 누구였냐 하면은 네. 황우석 연구실에 포함된 연구원이었던 거예요. 네. 내부자들은 알았던 겁니다. 이게 가짜라는 걸.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무섭죠. 갤러들이 그 글을 보고 매일 절을 하고 그렇죠. 예, 하루 일과를 시작했어요. 거의 댓글 한 개 달고 일과를 시작하는 그 DC의 성지 중에 성지들이 많잖아요. 그때가 몇 년도죠? 2005년도입니다. 네. 제가 이때 이래 왜 이렇게 깜깜한가 했더니 저는 그때 개미랑 놀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DC에 정말 성지들이 많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저 빌리 해링턴 오빠의 그 동영상 처음 글 올라왔을 때 하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좀 빌리 해링턴 여러분 예, 검색 예. 바랍니다. 특히나 동양권에 매우 유명해진 바이섹슈얼 포르노 배우입니다. 지금도 그냥 빌리라고 흔히 이야기되죠. 그 아저씨는 게이가 아니고 바이섹슈얼이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셔가지고 다른 일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뭐 빠삐놈 뭐 이런 빠삐놈은 기억납니다. 예 유수의 성지들이 있잖아요. 쿠키닷컴. 그 뭐요? 쿠키닷컴 쿠키닷컴도 성지 중에 하나죠. 그 뭐죠? 쿠키닷컴 예전에 과자 있었잖아요. 네. 과자 이렇게 중고로 파는 게 글이 올라왔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죠. 그래서 과자를 중고로 팔았다고? 그 신품인데 네. 비닐 포장만 뜯은 신품인데 네, 팥빙. 판다고. 예. 아 진짜? 예. 나 그걸 몰랐지. 그때 내가 군대에 있었나 보다. 뭐 선제시오 뭐 이런 댓글이 그냥 수도 없이 달렸죠. 예. 그렇죠. 예. 모두가 절을 하고 갔죠. 아침마다. 네. 그러고 놀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우린 진실과 논 거죠. 인터넷을 네티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였다고 보는 거죠. 언론도 미처 까발리지 못하고 힘에 눌려가지고 사실 뻔한 사실을 인터넷에 있는 네티즌들이 살려낸 거니까 다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알랭드 보통이 고향이 스위스라는 거 알려주신 분 존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그럼 황우석이 이제 이런 그 논문을 조작하고 뭐 권력자들과 친하면서 뭔가를 노리고 막 이런 얘기 다 했다고 하는데 네.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말고 도덕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행위가 뭐였을까? 전 그거를 생각해 본 거예요. 논문 조작은 사실 저는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학자의 입장에서는 가치가 없는 학자다라는 걸 인정하는 기준이 되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문 조작한다고 누가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논문 조작했다고 슬퍼서 울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많긴 했지만. 네. 네. 제 생각에 황우석이 했던 행동 중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힘들어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헛된 기대를 전해준 겁니다. 그것도 거짓말로. 그리고 심각하죠. 우리가 이거를 방송에 사실 지나갔으면 묻고 싶은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직도 그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황우석 박사께서 정치적으로 가장 올바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소중한 식구가 죽을 위기에 처해서 수술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집도했던 의사는 객관적인 사실을 집도를 마치고 나서 식구들에게 전달합니다. 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진실을 말해주는 순간 아프죠. 의사를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저버립니다. 진실이 나오면서. 네. 그래서 지랄 연병 난리가 납니다. 슬프거든요. 그러면 그 의사가
자신의 믿음을 계속 가져가는 방법은 그거죠. 체온이 낮아졌는데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믿음이 깨지지 않아서 아프지 않습니다. 자제분께서 머리는 좋은데. 근데 뇌로 지금 피가 안 통하고 있어서 수년 내에 연구를 통해 살려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시에 저 자신이 솔직한 감정적으로 분노했던 사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건 있었어요. 논문 조작하고 막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공계 출신으로서 과학을 모독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은 들었죠. 그게 일차적으로 이제 살짝 분노를 했는데, 네. 뭐 학자들도 사람인데 뭐 그런 사람도 있는 법이죠. 네. 논문 조작할 수도 있죠. 예,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얘기는 진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 화가 났었습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아까 살짝 언급됐지만 서울대학교에도 연구윤리위원회라는 상설기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그 기관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논문이 발표될 때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는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황우석은 연구윤리를 굉장히 많이 위반을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연구윤리위원회가 IRB라고 부르는데 IRB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럼 연구윤리위원회조차도 황우석이 쥐고 흔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황우석이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위원을 임명까지 했습니다. 어휴. 그 중에 한 명인데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인데 아들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척수장애가 생겼어요. 척수장애가 생기면 걷질 못합니다. 그렇죠. 예. 오네요. 네. 이 걷지 못하는 아이를 가진 목사님한테 황우석 박사가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줄기세포 연구로 그 척수장애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연구가 실용화되면은 당신 아들한테 가장 먼저 수술을 해주기 집도해주겠다. 그 대가로 당신이 연구위원회에 들어가달라. 이성적인 해석 말고요. 제 촉을 말씀드릴게요. 저렇게 말하는 사람 사기꾼 아닌 사람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없다고. 그 아이 척수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 아이가 황우석 연구에 필요한 체세포 샘플을 제공합니다. 실험 재료까지 준 거예요. 자기 몸으로. 그리고 이 아이의 어머니 목사님의 부인 난자 제공합니다. 식구들 몸까지 넘겼어요. 몸까지 다 넘긴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끝까지 황우석을 믿습니다. 그죠. 안 믿는데 그거 왜 해줘요? 이 정도까지 되면 예. 부정의 단계에 접어들죠. 이게 저는 사실 하나의 사람으로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람은 그런 짓을 할 수 있죠. 아이, 이해 못하는 게 맞아. 아니, 인류는 무슨 일이든 다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야만의 진화예요. 아, 그런가요? 네. 어떻게 더 많이 양심의 가책 없이 죽이다가 발전해 온 거예요. 역시 인간의 잠재력은 끝이 없네요. 네. 사회적으로는 이 행동이 어떻게 퍼져나갔냐면은 저는 그거 기억납니다. 그 방송도 기억이 나요. 그 콘서트 하는 거 있죠. 그 무슨 무대? 네? 나와서 노래하는 M 카운트다운? 아니, 음중? 그저 7080 노래 많이 나오는 가요 무대? 가요 무대. 빅쇼? 가요 무대 말고 무슨 어디 막 다니면서 무대 만들어가지고 열린 음악회. 열린 음악회. 네. 네. 망설임 몰랐던 부분 좀 빼주세요. 네. 빅쇼는 뭐야? 열린 음악회에 황우석이 나옵니다. 네. 사람들 막 가서 노래 부르고 관객들이 있고 그런 자리에 황우석이 출연을 했어요. 출연해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마이크를 들고. 어떤 재능이 있으시길래. 그러면서 네. 그때 그 무대에 참여했던 가수 중에 왕년에 그 클론의 멤버 오토바이 사고로 강원래 씨. 예, 오토바이 사고로 휠체어에 앉게 된 강원래 씨를 두고 네. 자신이 황우석 네. 박사가 직접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강원래 씨를 벌떡 일으켜 세워서 다시 예전처럼 춤출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아, 진짜 나쁘다. 해당 방송은 2005년 7월 31일 일요일 저녁 6시에 KBS 1채널에서 방송되었던 과학기술진흥과 노벨상 꿈나무를 위한 열린 음악회입니다.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 지상파 방송, 그것도 일요일날 저녁 메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잖아요. 네. 거기 나와서 그런 얘기를 직접 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우려와 같은 박수로 화답을 합니다. 연구를 성공시키겠다는 학자의 다짐은 100% 사기입니다. 그건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월드컵 경기 꼭 이기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운동선수의 약속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드라마가 아니에요. 학술이지. 그걸 해내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하죠? 조용기잖아.
종교의 단계로 가는 거죠. 종교의 단계로. 네. 일반인들은 과학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듣습니다. 네. 당시 황우석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가장 앞에 서 있는 과학자였어요. 그 과학자가 세계 최고 수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일컬어진답니다. 네. 그 사람이 실제로 사이언스에 논문을 냈는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논문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외국 언론에서 때려주면 그걸 한국 언론이 받아쓰고 10배쯤 뻥튀기를 하죠. 받아쓴 한국 예. 언론을 미국 언론이 또 쓰고 그랬죠.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이 국민들한테 전혀 과학자답지 않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자신이 못 나가지고 그냥 잘못된 얘기를 한 것 같으면 죄는 아니죠. 네. 이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과학을 이용한 겁니다. 네. 순간적으로 이용이라고 얘기가 움찔했어요. 과학을 이용. 그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헛된 기대를 준 거에 이어서 그 자꾸 얘기 나오지만 자기 연구원한테 난자를 강제로 적출하게 해서 그 난자로 실험을 직접 하도록 시킨다는 거. 이런 거는 연구윤리 수준의 문제가 아니죠. 인간윤리 수준인 거죠. 너무 가혹하잖아요. 네. 자신의 난자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거에 비하면 뭐 기업체에서 후원금 받아서 떼어먹고 국가의 연구비 자원을 뭐 횡령을 하고 이런 거는 네. 사소한 범죄로 보일 정도입니다. 불임의 위험이 큰데 뭘 했잖아요. 그러면 불임을 시키고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불임을 했잖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자기 난자를 자기가 연구하는 건 자기 손을 잘라서 자기 손 연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박제하는 거랑. 그것보다 더 하죠. 네. 왜냐면 자기 손은 내 거지만 난자는 내 아이가 내 될 애 수 거잖아. 내 애 거거든요. 내 애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더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갔는데 네. 우리 사회는 이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네. 애석하지만 한 개도 못 배웠어요. 네. 뭐 나아지고 변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조이팔 아시죠? 조이팔. 예. 4조 원을 띠먹고 날라다는 예. 그 사람을 아직도 옹호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다단계 해가지고 거액을 챙긴. 예, 그분의 의도는 순수했다 이러면서. 근데 합리적인 반응이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자기가 믿던 어떤 존재가 자기를 저버렸는데 자기가 그 믿음까지 저버리면 너무 괴롭거든요. 네. 자기 캐파를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벗어난 선택이에요. 진실을 선택하는 건 자기 능력이 돼야 선택해요. 네, 안 되죠? 그럼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믿음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진실은 아픈 겁니다. 그 현상을 정확하게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고 하죠. 자신이 철저하게 믿었던 내용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은 네. 자기는 어떻게든 그것이 맞는 쪽으로 얘기를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인지 부조화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한.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그 스스로 멘탈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 기제라고 보는 사람도 네. 있어요. 네. 우리 모두는 일정 수준의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어요. 수시로. 네. 아주 자주 겪습니다. 이런 거. 네. 예. 근데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학계가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좀 보완책이 나오고 그 기존의 잘못된 학계의 관행이 사라지고 네.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고 네. 이번 이 황우석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연구윤리가 한층 더 진보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다 헛된 기대였죠. 네.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토양에 또 우리가 해왔던 시리즈에서 계속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런 사건이 생긴다는 것은 네. 결국은 그겁니다.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모르고 있는 거고 사람들의 인식과 실제 과학자들의 인식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진 거죠. 네. 생명공학자들이 계속 얘기를 해왔더라면 황우석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생명공학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연구가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미국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일반인들한테 평소에 얘기를 하셨더라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 학계의 뭐 잘못된 관행 같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네. 네. 결국은 아는 사람들이 일반인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방송을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고로 만악의 근원은 미디어입니다. 네. UMC는 발음이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나쁜 것. 그렇죠. 네. 그 자극적인 거 좀만 줄이면요. 애들은 심심할 때 과학동화 사볼걸요. 세상의 모든 잘못된 얘기들은 다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 미디어가 갈대숲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니까
그 미디어를 보고 대중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생리상, 정치인의 생리상, 움직이는 작동 원리상 거기 가서 줄을 설 수밖에 없던 겁니다. 미디어 앞에 조아리고 두 손을 비비죠, 정치인들이. 하여간에, 아마도, 네.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 네. 댓글이 꽤 나올 겁니다. 황우석 지지하시는 분들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광준 PD 책을 읽어보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왜 일방의 시각으로만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것의 문제는, 특히 황우석 사건의 문제는 지금도 남아있는, 과학자를 지지하는 게 웃기지만 어쨌든 지금도 남아있는 황우석 교수의 지지자들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푸라기처럼 잡고 있는 게 황우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 그게 문제입니다. 장애가 있고 네. 아픈 곳이 있습니다. 특히 집안에 그런 식구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마지막 남은 한 줄기 시로라기 같은 희망인 거예요. 네. 그 심정 100%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프더라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다시 행복한 몰몬교도 이론으로 돌아옵니다. 과학은 엄연한데요. 인간은 안타깝게도 자기 입장에 있어서는 과학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얼마든지 과학이 주는 진실을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할 자유를 가지고 과학이 이렇다라고 과학의 편에 섰다고 믿고 떠듭니다. 그래서 지지하시는 분들과 저희들의 입장은 매우 다를 겁니다. 기왕 살아있는 거 어떡합니까? 공존해야지. 다만 우리는 그 사람이 사기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하면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더 대화해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자라는 말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공계의 모든 청운의 꿈을 안고 멋진 학문을 배우고 계신 모든 분들을 저희가 매도할 리가 있나요? 아무리 근본이 없어도 저희가 그럴 리가 있나요? 저도 한 업계에서 20년을 일해본 사람이라서 압니다. 프로페셔널이라고 자기 이름을 붙이고서 가장 많이 떠들고 다니고 가장 많이 떠든 대가로 돈과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끌어모으는 놈들이요. 걔네들이 가장 그 직함에 어울리지 않는 새끼들입니다. 전문성의 수준에 있어서도 직업 윤리의 수준에 있어서도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첫 회에 우리 방송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리플을 달아주셨던 이공계 종사자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같은 업계에 마음에 안 드는 개새끼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새끼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 주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회! 두 개의 갑에서 하나는 과학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종교의 문제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사회적 권력을 등에 업고 네. 과학계를 망친 과학자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아예 사회적 권력 그 자체가 과학을 망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아마 예고편이 이미 나간 상태라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결국 4대강 얘기죠. 그렇죠. 네. 4대강. 불통의 문제, 경제 규모로만 따지면 국내 건축사상 최고의 역작입니다. 네. 불통으로 인해서 나타난 네. 이 4대강 이야기를 털어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노광준 PD님께서 책을 집필하시면서 책을 읽어주실 분들, 대중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랑 이야기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미디어는요, 진실을 전달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무에 반대로만 하죠. 그래서 뉴스는 반만 믿으십시오. 어렵고 복잡한데도 일부러 찾아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실이 존재합니다. 저희들이 욕을 먹어 마땅하게 좀 온당하지 못한 방송을 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뼈를 깎는 삽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새로운 주제를 다룰 때마다 반성의 무게만 자꾸 커져갑니다. 세상에 피해야 될 거, 구글이 그렇게나 두려워하던 탐욕적이 되지 말자. Don't be evil. 예. 오. 뭔 말인지 난 3초도 생각하고 알아요. 하여간. Don't be evil.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다가섰죠. 함정은 늘 있습니다. 반성하게 해주는 소재가 나와서 오늘 신나게 듣고 떠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고생하신 정치부장님 다음 주 한 주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과학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했으니까 네. 이제 벙커원의 일정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벙커원. 네. 고환 빠져요. 지금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15분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용의 경우엔 특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 다음 주 월요일에 추석이란다. 설날이 끝나죠. 아니 뭐 추석 설날 이런 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죠. 아, 호방함. 네, 네. 이 명절의 실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K리그에도 이용이 2명이나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둘 다 참 됐어! 잘해서 좋아요. 예. 예. 시간 없어요, 시간. 예, 우리 모두 좋아해요. 2월 13일 수요일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저녁 7시 30분에 파토의 삐딱한 유럽사 정기 강의 2회가 있습니다. 네. 그 중세 유럽의 탄생과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요. 네. 진짜 무슨 말을 해도 설득력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말뿐만이 아니라. 네. 네. 중세 유료고요. 네. 안타깝게도. 네. 홈페이지 신청하신 후 1일 마패라는 걸 구입하실 수가 있대요. 네. 1일 마패.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출두하시면. 네. 예, 그렇습니다. 출두하시면 이렇게 육각 방망이를 든 사람들과 함께. 네. 자, 예, 변사또를 혼내줄 수 있어요.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월 14일, 벙커원 교양, 정윤수 문화평론가의 우리도 클래식집은 듣고 산다. 5회가 있네요. 저녁 7시 30분이고, 네. 이건 역시 1일 마패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네. 2월 15일, 선대인 특강, 선대인 월간 경제특강, 이것이 경제다 2회,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선착순으로 무료 입장입니다. 이것도 이 벙커원 특강 팟캐스트에 등장가 되나요, 나중에? 선대인, 소장님. 예. 예, 이거 이제 행사에 만약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네. 김태형 엔지니어의 컨트롤을 거쳐서, 네. 예, 벙커원 특강에서 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2월 16일 고등학생이 만든 인문 비평 공동체 아이리스 주최 포럼. 다른 세계를 요구한다. 선착순 무료 입장이 있습니다. 이게 몇 시예요? 몇 시라고 안 나와 있는 걸로 봐서 7시 반인 것 같습니다. 네. 홈페이지 찾아보시고요. 네. 선착순 무료 입장입니다. 서평가 로자 이현우 씨, 인문학자 이진경 씨가 강연합니다. 네. 일요일 2월 17일 일요일에는 탁피디의 여행수다 3회 중국 편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루 건너뛰어서 네. 2월 19일에는 이거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다. 네. 2월 특집 아시죠? 2월 특집이 어떤 2월인지 아시죠? 페브루어리. 예. 네. 정철 카피라이터의 머리를 가지고 노는 법 3회. 네. 연필 사용법. 연필 사용법. 예. 카피라이팅에 관한 내용이랍니다. 예. 우리처럼 머리를 잘 쓰지 않는 사람은 예. 연필조차 쓸 줄 모르는데. 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네. 제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네. 구글 캘린더에 어떤 분께서 이게 동기화되는 공용 캘린더를 올려주셔가지고. 네. 연동이 된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네. 예, 홈페이지에 있겠죠. 네. 구글 캘린더 설정을 받아보기를 하면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나 iOS 디바이스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일정 될 수 있게 돼 있을 겁니다. 예. 예. 종로구민 혹은 서울시 북부에 사시는 분들. 네. 심심하면 오시면. 네. 네. 양심 없이 자기 먹을 걸 싸가지고 와서 커피도 안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사람이 매번 양심이 있을 수 있나요? 예.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양심이 있으시면 커피 사시는데요. 오늘 내가 나를 돌아보았더니 양심이 없다. 그럼 그냥 와서 앉아계세요. 아니, 커피 중요한가요? 물론. 중요하지요. 위층의 직원들은 죽이려고 그래요. 예, 진짜 싫어해요.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옵니다. 그렇구나. 예. 그니까, 다만 못해, 이 건물의 2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층 커피숍이 로비인 줄 알고 그냥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밉거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의 사유지인데. 이렇게 벙커원, 벙빨러 해드리고, 그 다음에 끝으로 이 다음 주가 되면 강병용 작가의 이 알루미늄 오이 우리 벙커원 행사 끝납니다. 예. 근데 아까 우리 미디어 전략 팀장, 게으른 수다쟁이 팀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자신들이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보다는 생각보다 책이 잘 나간다. 예. 정말 다행이네요. 네. 저희가 상업방송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상업방송이니까 너희들은, 내가 까고 싶으면 까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리플 남기시는 분 들으십시오. 장사하는 놈도 성깔이 있다, 이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관심과 사랑이 돈으로 표현돼야 하는 방송이라는. 예. 예. 돈으로 표현되지 않는 관심과 사랑은 가짜라는. 예.
내 밑에 와서 무릎 꿇어라 이런 리플 다는 놈들아. 나의 신념이 이거예요. 합리적인 세상이 되면 서비스업은 사라져야 합니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감정을 노동력 안에 투입하는 세상은 우리가 프로토스로 진화하려면 언젠간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새끼들아. 식당 가서 불친절하다고 화내지 말고 택시 타면서 불친절하다고 화내지 마라. 천박하다. 우리한테도 하지 마라. 끝. 제가 지금 물뚝심송 정치부장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안 기울어져요. 그냥 한번 봐주세요. 제가 되게 저 디자인을 좋아하는 저 SUV 중에 하나예요. 기아에서 잠깐 나오다가 단종된 카스타라는 차량인데요. 카스타 알아요? 카스타죠. 이거 카스타입니다. 근데 이 차량에 어떤 분이 스티커를 이것저것 붙여놓으셨는데 맨 뒤쪽에는 태극기가 있고 그 밑에 국토대장정 화랑행진대라는 이름이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차를 가지신 조직의 이름인가 봐요. 그리고 나머지 스티커는 크게 두 개 붙어 있는데요. 둘 다 황우석 박사의 사진이 나와 있고요. 차 위쪽 칸에는 아름답고 소중한 당신의 꿈을 우리는 끝까지 응원합니다. 밑에 칸에는 시간이 없다. 제발 연구 기회를 달라. 월간 조선 몇 월호에 나온 내용 이러면서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차를 몰고 국토를 대장정하시는 것 같긴 해요. 차도 되게 지저분하고 열심히 달리셨던 티가 나요. 사형 선고 같은 거 내려드리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과학은 의지로 시작하지만 연구실적으로 도덕을 평가받습니다. 그 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서 사람을 해하고 돈을 띵긴 게 있으면 그때 가선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죠. 그게 아닌 이상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왜요? 아름답고 멋지다고 지지해주다가 좋은 꼴이 나는 걸 저희가 정말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고민을 이기다 못해 준비도 안 됐는데 방송의 소재로 들고 나와서 폭발을 하고야만 아외로워 이용과 유현수였습니다. 뭐 해야 되는 뻔한 얘기 하나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방송 시간 기준으로 내년에 뵙겠습니다.